내 종목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누시기 바라겠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네, 17만 1,000원에 좀 많아요. 70%입니다. 아, 비중 좀 꽤 많이 들어가셨네요. 네네. 아, 그러면 계속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고민이실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세 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다행히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최근에 로봇주가 계속 밀리다가 오늘 좀 전체적으로 시세를 줬는데 로봇주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중도 꽤 높으신데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계속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비중이 살짝 많은 게 조금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저 PBR 관련주 말고는 사실 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특히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다른 쪽으로 옮겨갈 만한 그런 매력적인 그런 섹터가 따로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70%의 비중은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일단 6%의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오픈 AI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로봇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이제 논의가 나오겠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아마존에서 아이로봇에 대한 인수 이거 철회를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좀 난항이 있긴 했지만 저는 이제 AI 시장과 굉장히 직결된 게 또 로봇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 정부에서도 이제 2030년까지 민간이 함께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로봇주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PBR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예상보다는 조금 늦춰진 점은 있지만 오늘 반등 나오는 모습을 봐서도 시장이 다시 또 성장주라던가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로 수급이 돌아올 경우에 로봇주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과 관련해서 또 협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앞으로도 삼성과의 협력 쪽에서의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최저주주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기업이라서 로봇주들이 반응을 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좀 빠르게 이번에 두산로보가 워낙 좀 상승세가 세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살짝은 약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대장격의 자리를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보유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매력적인 다른 투자처가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70% 정도는 보유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매수가 이상의 수익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 이상의 수익은 챙기시고 그 남은 물량을 좀 끌고 가시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장주 쪽으로 순환매가 돈다면 조금 더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또 비중이 높으셔서 고민이셨을 텐데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SK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만 2천 원에 50%예요. 아, 고점대에 들어가셨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역시나 올 긍정 나왔습니다. 지금 비중도 꽤 많으셔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님,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14만 원 돌파하고 계속 조정이거든요. 네, 뭐 다시 14만 원 좀 트라이 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콩쿨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뭐 흑자 전환은 컨센보다 높았습니다. 뭐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됐던 거는 하나의 좀 OET라고 좀 볼 수는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돌아서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적어도 2분기나 좀 3분기쯤에는 감산이
좀 원복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선 효과가 좀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D램 자체로서는 그동안 HBM이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만큼 뭐 HBM3나 HBM3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물량들이 조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제 HBM 관련 증설을 좀 본격화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엔비디아의 테스트 물량을 낸 것도 사실 삼성전자 작년 10월에 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쪽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고, 여기는 엔비디아와의 그런 수율 개선 문제 이슈 같은 경우도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2분기, 3분기도 충분히 컨센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SK 하이닉스는 사실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그만큼 이제 IT 전방 수요도 어느 정도 충분히 PC나 이런 수요 부분들이 2분기나 3분기 때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서버나 모바일이나 이런 일반적인 PC까지 봤을 때는 적어도 2, 3분기 때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실제 굉장히 괜찮아지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물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은 시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가 내년에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4만 2천에 대해서 뭐 좀 높은 가격에 좀 사시긴 하셨지만은 조금 중장기로 좀 보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고점 부근에 들어가시긴 했지만 14만 원 다시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현대 GF 홀딩스. 현대GF홀딩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6,506원에 5%인데, 오래 들고 계셨네요. 올해 이거를 산 게 아니라 옛날에 현대 그린푸드를 샀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반반씩 나눠가지고 11,000원에 준 거를 네. 지금 6,506원까지 내가 난가를 낮춰놨는데 아직도 많이 손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싶어서 문의합니다. 네. 최근에 뭐 저PBR 관련주로 해서 좀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그런 뭐 저PBR 관련주, 지주사 이런 이슈로 해서 좀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시청자분 조금 더 기다리면은 매수가까지는 좀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기다리시면 충분히 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답답하시거나 급하시면 비중이 5%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 수급도 최근에 지금 4거래일 동안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수급 자체가 다 이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가가 좀 높으시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리셔도 충분히 지금 매수가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답답하셔서 좀 빨리 단가를 낮춰서 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추가매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고 탈출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요. 평단가가 이제 5,500원 선 부근일 거예요. 그러면 그쪽 올라오시면은 평단 추가 매수했던 물량을 덜어내시고 기존 5%만 가지고 가시면은 뭐 손실 없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왔을 때 단가를 낮춰놓고서 조금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중이 낮으시니까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문자 상담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문자가 도착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먼저 2249번님께서는 해성 DS를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은 5%, 49,3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작년에 못 팔고 지금까지 보유 중이에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작년에 61,000원까지 터치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님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012번님께서 일진파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15,300원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시고요. 너무 오래 보유 중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2230번님은 최근에 핫한 기아 가지고 계십니다. 92,000원이 매수가신데 비중도 굉장히 높으세요. 80% 넘게 가지고 계십니다. 3년이나 보유를 하셨습니다. 언제 매도할지 배당까지 받아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마 애플카 이슈가 있을 때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베이글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 최근에 원격으로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8,770원의 비중은 80%, 3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의 스피드 상담은 이주호 본부장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성 DS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좀 수익 실현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셔서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비중 자체가 5%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선에서 저는 보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끌고 가셔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61,000원 돌파하는 구간에서 한번 수익 실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계속 빠지게 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서 43,000원 구간까지도 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면은 비중 확대하시는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개화기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반도체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요. 일진파워는 지금 15,300원에 30%라고 하셨는데 단가가 조금 높으시긴 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 원전을 좀 밀어주자, 신재생보다는 원전을 밀어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원전 4기를 또 건설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그런 활용에 SMR을 사용한다 이런 뉴스도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원전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 관련주는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포기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오래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지금 너무 오래 보유하셨으니까 오히려 손절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는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 확대는 하시지 말고 급등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평단가 부근에서 조금 비중 절반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보시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3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쭉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금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만약에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3년 동안 기아차에 투자를 하셔서 조금 지겹다. 나는 또 다른 종목도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88% 비중에서 최소 여기서 50%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조금 끌고 가보시면서 배당금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다른 거 살 생각이 없다. 그러면 굳이 저는 안 파시고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 자산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좋겠고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원격으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3년을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정책이라던가 이렇게 단기 이슈로 좀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거래량이 조금 나온 날에는 거의 다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윗꼬리를 달고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80% 비중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가 주면은 9,000원 선에서는 비중을 여기서 반 이상은 덜어내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3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는 더 많이 보신다고 하는 건데 더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비중은 꼭 덜어내시고 추가로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하나 마이크론 3250원이요. 20%. 좀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셨네요. 네네. 네, 사자마자 밀려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저희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보시는지 세 분 전문가분들 또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하나마이크론도 올 긍정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하나마이크론이 벌써 지금 세 번째 상담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지은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마이크론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이제 1조 원을 좀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키징이랑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결국엔 고성능 반도체의 이제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삼성전자에서 80%에서 90% 정도로 되게 삼성전자 향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했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2021년부터죠.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또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사가 모두 HBM이라든지 이제 고부가 가치의 제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이쪽으로 집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외주 쪽으로 이제 테스트 장비나 이런 거를 맡겼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베트남 쪽 법인도 계속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하나마이크론의 실적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뭐 영업 이익이나 이쪽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이제 매출처의 다변화라든지 고객사들도 계속해서 이제 증설이라든지 이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은 같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계속 흘러내려서 좀 걱정하셨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시고 일단은 매수가 이상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수익 챙겨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밀리고 있지만 앞으로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그 네이버요. 네이버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지금 24만 1,000원에 88%입니다. 88%요? 예. 비중이 꽤 높으신데 계속 좀 비중 확대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네이버에 대한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세 분은 네이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긍정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다시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24만 원이시라고 하는데 좀 과연 가능할까요, 매수가까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한 작년부터 11월부터 이제 올라왔던 거는 그동안 이제 하이퍼클로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략 한 작년 한 2분기 때부터 특히 광고 수익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불구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이번 알파벳도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좀 광고 수익이 좀 줄어든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AI 측면에서도 빠르게 시장을 올라가고 있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플랫폼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계속 선점하고 있다는 측면이 조금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구글 바드가 출시되게 되면서 그만큼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측면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네이버도 이제 AI에 대한 이제 하이퍼클로버에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화가 조금 다각화되는 부분이 조금 향후에 중장기성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작용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단 빠졌던 이슈들은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 금리에 대한 수혜라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측면이 했었기 때문에 1월 달에 그런 수급에 대한 전환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결국에는 예사도 좀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이커머스나 이와 관련된 검색 플랫폼에 대한 실적은 충분히 좀 좋아지는 흐름이었으나 그동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AI 관련해서도 이제 항상 계속 지연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물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물론 하반기에 관련해서 뭐 나스닥 상장 얘기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지분 가치에 대한 법인도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로 좀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아까 24만 원대라고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20%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은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올해 뭐 금리 자체가 한 5월, 6월쯤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조금만 견디시면은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주 본부장님께도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중이 꽤 높으시긴 한데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좀 솔솔 나오면서 네이버 같은 성장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은 아직까지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3월 FOMC 때 또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당분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하반기일지 아니면은 뭐 많은 참여자들이 예상을 하는 3월이냐 5월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3월이나 5월에 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대감이 또 줄어들면서 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가장 걸리는 거는 비중입니다. 비중이 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 뭐 추가 대응도 어렵고 여기서 저는 일단 좀 견디셔야 된다, 버텨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3월이라던가 5월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지금 최대한 올해 전반기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견디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 보면서 지켜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이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네, 사막 콘덴서에 사막 콘덴서 매수가랑 비중은요? 49,2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좀 꽤 오래 들고 계셨네요. 예. 혹시 사막 콘덴서 들어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뭐 테슬라고 막 이렇게 뭐 MACC가 안돼 좋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습니다. 네, 걱정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세 분께 그럼 대응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부탁합니다. 네, 사막 콘덴서 과연 지금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사막 콘덴서 오늘 처음으로 또 중립 두 분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매수가도 꽤 높으시고 우리 시청자분 고민된다라고 하시는데 MLCC 업황은 좀 언제쯤 좋아질런지 사막 콘덴서 지금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비중이 많으신 편은 아니지만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콘덴서는 일시적으로 전기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이제 내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온디바이스 AI가 나오면서 이제 MLCC가 더욱더 좀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별로 시장에서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전기차 확대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전기차 업황에 대한 둔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이제 전장용 MLCC는 연간 15% 정도 이쪽으로 관련돼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좀 초점을 맞춰봐도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시장은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 쪽으로는 굉장히 좀 둔화되는 부분 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 관련돼서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MLCC 수요가 폭증한다라는 부분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와 관련돼서는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지금 이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을 그쪽 관련돼서 수혜라든지 관련해서 좀 좋게 보는 흐름은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의 흐름이 약간은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라든지 매수를 해주는 매수세가 없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장기화됐을 때 답답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매수가도 거의 5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전문가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엔로입니다. 엠로요 매수가. 72,300원에 10%요. 아, 좀 고점대에 들어가셨는데 최근에 계속 빠져서 좀 걱정이시죠?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알려주셨으면 아, 합니다. 네. 지금 비중이 10%인데 추가 매수 타이밍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예, 네,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엠로는 과연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엠로 긍정 두 분 그리고 과장님은 중립을 들어주셨습니다. 과장님 중립이신데 그러면은 최근에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 초쯤부터 이제 사실 엔노는 시장에서도 가장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이제 종목이기도 했고, 물론 이제 삼성 SDS와의 이제 관련된 이런 관계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AI 기반으로 한 이런 공급망 관리 이런 이슈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AI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고객 네트워크가 그만큼 많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빠르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적자폭을 좀 많이 축소했던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얼마만큼 빨리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중립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장님은 중립 의견 주셨는데 그럼 이주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긍정 의견을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좀 추가 매수 타이밍도 걱정이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뭐 타이밍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여기 직전 저점이 53,000원 구간이거든요. 이 53,000원 구간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가격대가 안 무너지고 지키면서 횡보를 하고 저점을 높이려는 모습 보일 때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하셨다가 저점 이탈이 되면서 추가로 하락이 나오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저기 53,000원 구간이 추가로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